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정부 추경 편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 일정에 맞춰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장흥에서는 현지의 사절단을 파견해 지역을 알리고 또 축하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순천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남 최대 규모로 집행될 전망입니다. 예산은 1조 4,888억 원으로 민생과 경제, 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역 대합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TV뉴스에 쏠려 있습니다.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부결된 상황.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들 싫어하는 일을 우리 국민의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되게 시민으로서 화가 많이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에서 봤을 때 이걸 뭐라고 보겠어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그런 애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지역에서도 분노는 이어졌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가 모인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가 목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무산과 국민의힘의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뽑아놓은 선출직인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모습에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권과 학생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전남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국가수사본부가 앞장서서 윤석열 및 용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됩니다. 목포대학교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입장 정리를 한 다음 시국선언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시국선언 관련 입장 확인 및 추후에 진행될 시국선언에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의해서 조만간 우리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과 국민의힘의 본회의장 퇴장은 성난 전남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실국장 현안회의를 열고 도민의 안전과 경제 안정, 취약계층 돌봄 등 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때문에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생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감축 때문에 민생 추경 편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정부 민생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가운데 전남 지역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업무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으로 민주주의가 파괴 위기에 봉착하고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든 상황이지만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자 자신의 SNS에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직 다음을 위한 희망이 살아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남도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맞춰 도민과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남도는 시상식 날인 10일 오후 4시 전남 도립도서관에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특강과 시낭송, 수상 축하 편지 낭독과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도 문인협회에서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저서를 참석자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7시에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를 읽고 감상평과 생각을 교류하기 위한 온라인 독서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훈군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현지 방문에 나섰습니다. 장훈군은 지난 7일 김성 군수가 단장으로 있는 축하 사절단을 구성해 스웨덴에 파견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와 함께 스톡홀름 노벨박물관을 비롯한 곳곳을 돌며 지역과 문학자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시상식 당일인 10일에는 한인회와 함께 현지 축하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년 순천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될 전망입니다. 전체 1조 4,888억 원으로 전남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민생과 경제, 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 핵심 사업에 예산의 40%가 대거 투자됩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은 1조 4,888억 원.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보조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 2월을 최소화해 올해보다 4.5%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특히 더 주목되는 건 지자체가 행정을 운영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용, 이른바 경상경비가 10% 줄었다는 겁니다. 이 경상경비는 부서 운영비나 업무 추진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 비용을 절감해서 민간 보조금을 17%까지 확대 편성한 겁니다. 민생과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2년 동안의 세입 효율화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저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경제가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의 경제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민생 안정하고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분야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경제 활력 분야 예산이 124% 더 늘어납니다. 순천사랑 상품권 15% 특별 할인과 확대 발행에 129억 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20억 원, 투자진흥기금 확대에 80억 원이 투자됩니다. 도시 경쟁력 분야 예산은 93% 증가했습니다. 연양뜰 도시개발사업 853억 원, 시민광장 조성사업 100억 원, 글로컬 대학 30과 교육발전특구 추진사업에 51억 원이 반영됩니다. 민생안정 예산으로는 2,76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남형 출생수당 22억 원과 출산장려금 72억 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구축과 노후 공동주택 시설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12.4% 더 늘었습니다. 농업 분야도 예산이 대거 투입됩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76억 원, 바이오 특화산업 육성 69억 원, 농업 기반시설 정비 109억 원 등이 반영됩니다. 복지 예산으로는 5,01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 생계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하게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수당이랑 장려금 이런 거 참전유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폭으로 확대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예결위는 오늘 18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순천시 본예산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무안군의회가 한 해 주요 현안을 돌아보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군정질문에 나섰습니다. 김봉성 의원은 군정질문 첫날인 9일 양파와 마늘 등 지역의 주요 밭작물이 기후위기에 따른 병해충과 생산비 증가, 또 정부의 수입산 확대 방침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주문했으며 김산 무안군수는 기계화와 스마트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원중 의원은 기업 유치 등 미래 먹거리 확보 방안을 물었고 김산 무안군수는 농식품 제조와 농산물 물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낭비와 소모성 축제가 잦았다는 정은경 의원의 지적에는 차별성이 부족하거나 유명 가수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번 군정 질문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순천대학교와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대학교가 지역민들에게 통합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목포대는 오는 11일 남학캠퍼스에서 지역사회단체와 지자체, 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두 대학 통합의 목표와 기대 효과를 설명한 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포대는 전남 동부와 서부권의 특성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남의 수건인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전남 도립대에 이어 순천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어 과목 개설 제약이 큰 소규모 학교를 고려해 공동교육과정과 전남 온라인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강할 수 있고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흥군과 전남교육청이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고 지역 학교들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청소년 단편영화 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교육자치협력지구는 전남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을 지원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군은 기존 사업을 연장해 오는 2029년까지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서해해경은 연말연시 회식과 모임이 잦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벌여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올해 5천여 번에 걸쳐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10건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신안군이 곤충 분포 실태와 효과적인 생태 관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4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신안군이 발간한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에는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 14목, 138과 1068종의 정보가 담겼으며 단무늬 기랍잡이, 애기뿔 소똥구리 등 멸종위 기종 1종부터 4종까지 모두 7종의 새로운 곤충이 서식하고 있는 점이 수록됐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4종은 아직까지 정식 명칭이 없어 내년 상반기까지 논문을 발표한 뒤 국가 생물종 목록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